컨설팅 서비스 어바웃 컨설팅에서 AI 개발을 맡고 있는 주태인입니다. 저희 팀은 대학 진입에서의 지역 격차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1등급의 비율에서부터 서울에 비해 지방 학생들의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서울대 신입생의 상당수가 서울 출신이며 상위 11개 대학까지 확대해 분석해 보아도 그 차이는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컨설팅 비용은 평균 월 40에서 50만 원으로 대학 입시는 지역적, 비용적으로 학생들에게 높은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현직 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이 컨설팅 이용 의향이 있었고 특히 앞으로 어떤 활동을 채워야 하는지와 같은 전략적인 피드백을 가장 원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웹 기반 접근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면서도 유명 대치동 컨설턴트의 실제 피드백 로직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구성한 기술 아키텍처에서 3가지 기술 과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첫째, 서로 다른 학교의 생기부 PDF를 정확히 읽어내 구조화하는 OCR 기술. 둘째, 컨설턴트의 비정형 경험을 AI가 재현하도록 만드는 레그 기반 지식 구조화. 셋째, 학생별로 전혀 다른 전략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개인화 로직입니다. 저희는 PDF를 이미지로 변환 후에 커스텀 OCR을 사용해서 기존 OCR에 대해 27%포인트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과목별 난이도, 등급 간 상대 경쟁 등 실제 컨설턴트의 피드백 로직을 기반으로 82개 규칙 기반 모델을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 모두의 연구소를 통해 엔진을 함께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벡터화하여 레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습니다. 그 위에 LLM을 파인 튜닝 없이 인스트럭션 기반으로 운영해 현장감 있는 의견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스코어 엔진을 이용한 정량 평가와 레그와 LLM을 이용한 정성 평가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분석 기술입니다. 이와 같은 화면에서 사용자가 PDF 또는 이미지 형식으로 생기부를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전체 분석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성적 분석, 전형별 적합성, 강 약점, 종합평가까지 한 번에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정량과 정성을 결합한 결과로 단순 점수 해석이 아니라 전략 컨설팅이 자동화된 것입니다. 실제 분석 사례를 보실 수 있는데요. 학생의 생기부가 업로드되면 먼저 정량적인 성적 요약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장기 목표까지 AI가 자동으로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생기부를 보면 강점에서는 프로그래밍 소양 및 논리적 사고력 우수 등이 확인되지만 성적 약점에서는 수학 3등급 때 진입이 필수적이라고 그 이유와 목표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단순한 점수 나열이 아니라 현직 컨설턴트의 언어와 전략이 담긴 정성적 분석을 단 1초 만에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핵심 기술은 이미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AI 기반 학생 데이터 분석 및 전략 추천 알고리즘 관련 기술이 전체가 특허 출원된 상태입니다. 저희 기술의 차별성을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현장 경험을 그대로 재현하는 레그 기반 컨설팅 엔진. 둘째, OCR과 NLP를 융합한 정밀 AI 분석 기술. 셋째, 학생별 전략을 다르게 만드는 개인화 로직입니다. 이 차별성은 경쟁사와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오프라인 컨설팅은 1시간 30분 기준 45만 원의 고비용에 수도권 중심으로 접근성이 낮습니다. 온라인 컨설팅은 접근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기술 수준이 단순 통계 중심의 분석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어바웃 컨설팅은 AI OCR에 NLP 정밀 기술을 더해 비대면으로 양질의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컨설팅의 장점인 진단 이후의 성과 추적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큰 핵심입니다. 결정적으로 분석 소요 시간은 단 1초이며 학생에게는 1회당 6,900원의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합니다. 어바웃 컨설팅은 빠른 처리 속도의 AI 정밀 분석과 전략, 추적까지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 컨설팅을 구현하여 두 시장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카테고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저희는 B2C 학생 개별 리포트뿐만 아니라 B2B 학원 입시 연구소를 위한 분석 서비스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B2C 모델에서는 학생이 생기부를 업로드하여 합격률을 시뮬레이션과 전량 리포트를 받는 1회 구매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2B 모델은 학원이나 입시연구소에 반단위 학생 분석 및 리포트를 제공해 월간 구독 및 제휴 형태로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즉 저희 어바웃 컨설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진학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B2B 파트너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고 안정적인 이중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발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9월에는 시장 조사와 함께 데이터 확보를 완료했고 10월에는 생기부 OCR과 레그 기반 분석 엔진 등 핵심 기술을 구축했습니다. 11월에 실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와 UX 개선을 거쳤고 12월에 정식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모두의 연구소와의 랩 미팅을 통해 설계하고 검증하며 완성해 나갔습니다. 어바웃 컨설팅은 단순한 AI 서비스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평등을 기술로 실현하는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지역과 소득의 격차 없이 전략적인 진학 준비를 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과정을 존중하는 채용을 만들기 위해 과정 기반 인턴 채용 평가 솔루션 인턴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팀 에임의 김유진입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팀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팀은 총 7명의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희는 행복한 팀을 만들기에 진심으로 항상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팀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데요. 그 이유는 제 이 모드콘이라는 자리가 저에게는 창업이라는 꿈을 꾸게 해주었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저는 모드콘 발표를 통해서 한 연사님의 강연을 접하고 창업이라는 꿈을 키울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저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실패와 성공 그리고 도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누군가에게 이 2년간의 과정을 설명할 때 제가 여기서 얻은 핵심 역량들을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인터뷰를 해왔는데 이들은 모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알차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과정을 누구한테 전달할 때 채용시장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로 이들은 느끼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과정을 잘 드러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면 이 과정을 평가하는 기업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런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은 지원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채용 공고 한 건당 서류 검토에만 평균 200분을 소요를 하지만 이들은 여기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들이 실제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역량 검사를 도입을 할 수도 있지만 소규모 인턴 채용을 진행하는 스타트업 특성상 비용이 높은 역량 검사의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즉 스타트업에게 채용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적합한 인재를 고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인데요. 즉 기업의 학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기업 그리고 나의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학생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HR 담당자와 지원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획기적인 솔루션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경력직을 대상으로 운영이 됩니다. 즉 대학생들이 자신의 과정을 온전하게 보여줄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이 갭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이에 인턴이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이를 통해 학생들은 일상 속 기록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생활하게 됩니다. 자신의 일정에 맞추어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북극성 지표를 설정을 함으로써 자신이 희망하는 기업에 따른 활동들을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기록들은 저희의 자체 평가 지표를 통해 경험 데이터로 저장이 되는데요. 자신의 목표 수준, 현재 수준, 개선 필요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단순히 학생에게서 멈추지 않고 기업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직무기술서, 인재상 기반 요구 역량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지원자의 과정 기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구체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피벗 이후 6월 달부터 이 아이템에 매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이 아이템을 시작할 때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과정이 존중되는, 과정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를 위한 하위 세 가지 목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부 태스크는 학생용 인턴이, 기업용 인턴이, 평가 지표 개발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각 프로세스를 저희가 어떻게 개발해 나갔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용 인턴이 만들기입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피그마를 통해 가지고 인턴이 MVP 화면을 구축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자분들과 소통을 했는데요. 하지만 피그마는 정말 한 화면을, 저 화면을, 단순한 화면을 만드는데도 기본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스크린 개수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인터랙션도 한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브 코딩을 활용을 했는데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레디라는 툴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레디라는 툴은 정말 프롬프트만 넣으면 제가 원하는 대로 저런 화면들을 만들어주고 인터랙션도 가능한데요. 저희는 레디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인터랙션 기능을 넣었습니다. 즉 저희는 바이브 코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리스크를 감소시켰습니다. 기업용 인턴이 역시 같은 방식을 적용을 하여서 저희는 저희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희는 저희 팀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업과 학생과 소통을 하면서 인턴이를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단순히 저희 팀에서 머무르지 않고 고객들의 이야기를 반영한 저희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반복 개선을 통해 현재 MVP가 나오고 있고 이런 유저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신을 얻어서 현재 개발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평가지표 개발 관련 이야기를 해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역량 평가지표 개발을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요. 무엇보다 기업의 신뢰성 확보가 필수였기 때문에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고위공무원, WHO, OECD 등 공식적인 역량 평가 지표를 참고를 하여 인턴 지원자 맞춤 역량 평가 지표를 개발을 하였고 학생과 기업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인턴 요구 역량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총 15개의 기본 역량 그리고 265개의 세부 역량 지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 각각의 항목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변화관리, 자기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생용 인턴이와 평가지표 개발을 연결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총 2가지의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녹음을 통해 역량 평가가 가능할까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녹음하고 이를 STT에 돌리고 챗GPT를 활용하여 평가를 하고 QA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저희는 기록 한 개당 평균 41.1개의 세부 역량이 도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평가 및 QA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일부 지표 간 평가 범위 및 내용이 중복되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저희는 평가 과정을 자동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개선 방안을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번째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평가 업무 자동화입니다. 저희는 ABC 프론티어에서 배운 이제 챗GPT API, 클로드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챗GPT API를 활용하여 평가 업무를 자동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평가 기록과 텍스트를 저희가 정말 일일이 챗GPT에 복사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QA를 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앞으로는 평가 정말 저희 폴더 안에 저희의 기록만 넣으면 그걸 기반으로 자동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QA만 하면 되는 이제 과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를 통해 업무 시간을 3분의 1 이상 단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바로 로컬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STT to GPT 전체적인 맥락을 연결하고자 현재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전과 실험을 바탕으로 인턴이를 개발할 것이며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 데이터 집중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으며 저희는 앞으로 단순히 채용 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대학생 과정 평가 시장으로의 확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사실 채용의 모습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는데요. 정말 글 쓰고 면접 보고 조선시대에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AI가 우리 시대를 산업을 완전히
흔들고 있는 지금 시점, 채용 과정은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턴이가 있을 것입니다. 과정이 중시되는 사회, 인턴이 그리고 팀 에임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AI 아이디어를 무대로 이끌다 바이브 코딩으로 새로운 가능성 만들기에서 이제 솔로프리너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 랩의 발표를 맡은 서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은 저는 이제 AI 경량화와 컴퓨터 비전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스마트팜과 이제 반려동물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제 비전 AI를 연구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에서 이제 잠깐이나마 클라우드를 이제 다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솔로프리너 에이전트 랩에 참여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AI를 제가 전공은 했는데 이제 도메인 특화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대기업들에서 이제 LLM을 범용 LLM을 만드는 게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이러면은 이제 모델을 직접 만들거나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차라리 LLM을 통해서 이제 셀프 브랜딩 1인 기업가의 형태로 된다는데 내가 뭘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두의 연구소의 솔로프리너 랩에 한번 지원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의 신분으로 이제 토이 프로젝트를 LLM으로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원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솔로프리너들, 그러니까 1인 기업가들이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인공지능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웹이나 이런 부분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지식이 전무했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LLM으로 바이브 코딩을 해보면서 경험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랑 아무래도 서비스 부분이랑은 그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를 벗어나서 실제 서비스를 한번 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사용이 전제됐던 게 엠파렌이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노코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이 엠파렌이라는 노코드 툴을 활용을 해서 이제 비전공자들도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바이브 코딩 경험을 한번 여러분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는 문제를 정의해야 됐는데요. 과연 솔로프리너란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정의를 찾아보면 솔로와 엔터프리니어라는 혼자서 이제 기업을 하는 1인 기업가를 나타내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 없이도 혼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1인 기업가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러면은 과연 기업은 무슨 일을 할까? 이 솔로프리너들은 무슨 일을 혼자서 해야 할까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뭐 코칭 같은 거, 디자인, 뭐 커뮤니티 운영, 세일즈 이런 기타 등등을 이제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혼자서 다 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이제 개인마다 다를 거란 말이죠. 이 스타일이 개인마다 다르다라는 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글을 쓸 때도 그냥 AI로 초안을 빠르게 뽑고 이제 내 스타일로 고치면서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면 이제 사실에 기반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것을 자신의 입맛대로 이제 그 구조화해서 작성을 하는 사람이 있는 등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형 작업이 많죠. 똑같은 업무 문의 메일을 보낸다고 해도 이제 각각의 업종에 따라서 되게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솔로프리너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정의를 하는 게 되게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 스타일도 다른데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자동화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일에 집중을 한번 해봤어요. 어찌됐든 솔로프리너든 뭐 다른 사업가가 됐든 어찌됐든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 이 일을 관리하는 도구가 뭘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관리하는 기존의 그 전통적인 도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다이어리가 있죠. 저희가 다이어리로 하면서 다이어리로 일정 정리를 하고 어떠한 이제 업무들을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감정 상태를 느꼈는지 이것들이 모여서 1년에 내가 되고 1년에 나의 기록이 되고 이제 점점 더 쌓여서 내가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게 다이어리인데요. 그래서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하루 동안 내가 한 일 쭉 쓸 수 있고 내가 느꼈던 감정 상태 누가 안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쫙 풀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정말 좋은데 항상 쓰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1년 끝까지 쓰는 다이어리 많이 없죠. 그리고 이제 적는데 무지무지한 이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제 의욕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손수 작성하는 것을 이제 자동화하자. 그리고 주요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서 일련의 흐름을 볼 수 있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간단하게 이제 데모 버전만 작성을 해서 토이 프로젝트로 가려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리액트 기반으로 앱을 만들고 이제 타입스크립트와 테일윈드 CSS를 쓰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 백엔드 단에는 이제 수파베이스라는 이제 잘 정의된 이제 노코드 그 바이브 코딩에서 자주 쓰이는 그 수파베이스라는 앱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 도구는 엠파렌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툴을 사용을 해서 이제 배포까지 손쉽게 진행을 하려고 네,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데모 버전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을 이제 카카오톡과 같이 이제 자연스럽게 뭐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뭐 어떤 감정을 느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혼자 메모장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쓰면 이제 노션에 연동을 해서 이것들이 자동으로 뭐 업무에서는 어떤 것들을 했고 이제 감정 상태에서는 뭐 일상의 감정 상태는 어땠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데모 프로그램을 따봤어요. 그래서 엠파렌으로도 이렇게 자동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엠파렌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MCP를 사용을 해서 해봤었는데요. 이 엠파렌 MCP를 이제 제미나이나 이렇게 클로드로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해봤을 때 이제 간단한 노드 생성은 잘 되는데 아직 최신의 노드는 잘 생성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노션의 개인 API를 연결해서 이제 간단한 개인화를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조금 손쉬운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별로 저희가 이제 디버깅을 하는 과정이 정말 손쉬웠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모드콘에 제가 이 데모로 선정이 되게 되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막중한 임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그 사용자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열심히 이제 바이브 코딩을 돌려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물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감정 분석 서비스라고 이제 내세워서 이제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좋은지 그리고 이제 데모를 이제 만드는 것까지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이나 아니면 이제 프로필 화면 같은 것도 이제 바이브 코딩에서 이제 제작을 해달라고 하면 이 정도의 퀄리티의 수준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에 메시지를 입력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요약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요약한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나중에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작년 뭐 7월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뭐 아니면 내가 뭐 우울할 때 어떤 생각을 자주 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그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빌링 시스템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엠파렌 자동화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어서 네, 나중에 랭체인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고도화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노드와 이제 수파베이스로도 이제 수파베이스 MCP를 사용을 하면 백엔드 부분도 이제 손쉽게 작성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바이브 코딩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프론트엔드단은 꽤 요즘 LLM 모델들이 잘 만들어준다라는 것들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백엔드 단 같은 경우에도 슈퍼베이스라는 이제 간단한 바이브 코딩 툴을 이용한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손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엠파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딥러닝을 이제 전공을 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비전공자들이 이제 사용하기 쉽게 랩핑을 해놓은 부분은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손보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셀로 이제 데모를 이제 빠르게 대포를 해서 제 지인들한테 한번 사용 후기를 남겨달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사용 후기들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그게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의 입장으로서는 네, 이제 지식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돈을 태우면 LLM이 열심히 잘 해주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자들은 좀 더 지식이 중요해지는구나.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정확히 고쳐야 되는지를 이제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개발자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로써 네, LLM으로 돈을 많이 태워서 프로젝트를 완성한 서지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